빨리 빨리 타! 낯선 남자가 영자의 캐리어를 낚아챘습니다. 반말에 영자는 순간 움찔했어요. 손에 힘을 줬지만 남자의 힘이 훨씬 셌습니다. 순식간에 캐리어가 빠져나갔어요. 저기요. 우리 온천 여행 온 거 맞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가 대체 어디지? 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항, 알 수 없는 문자로 가득한 간판들, 그리고 사라진 가이드. 분명 일본 온천이라고 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아침 며느리 미영이 영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엔 그냥 좀 가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진 미영이 두 손으로 여행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일본 온천이요. 어머니, 평생 농사만 지으시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잖아요. 딱 일주일만 푹 쉬다 오세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래도 나 같은 늙은이가 영자가 손사래를 치자 아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평생 우리 위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효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미영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간절했어요. 영자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영자는 새벽 4시 진우 부부의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영자는 무릎 위 여권을 내려다봤어요. 67평생 처음 만져보는 여권. 3층 출국장에 올라가니 시니어 온천 패키지 여행단이라는 팻말이 보였고 이미 5명의 노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김지연입니다. 젊은 여자 가이드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나눠줬어요. 현지 공항 도착하면 다른 가이드가 마중 나올 거예요. 영자는 봉투 속 온천 사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이드는 앞쪽 먼 좌석에, 노인들은 중간쯤에 모여 앉았어요. 영자는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이륙하고 한참 지나자 노인들은 여행 일정표를 보며 들떠 있었어요. 온천 정말 좋아 보이네요. 음식도 맛있어 보여요. 영자도 휴대폰으로 구름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보여줘야지.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3시간, 4시간. 뒷자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멀었나? 우리 동네 사람은 금방 간다고 했는데. 영자도 불안해졌습니다. 5시간쯤 지나자 곧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후끈한 열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끈적한 공기. 가이드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사람들 따라 천천히 나오세요. 영자는 사람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주변 간판이 이상했어요. 일본어가 아닌 동그란 낯선 문자들. 저기, 간판이 이상한데요? 옆 할머니도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6명이 다시 모였어요. 가이드는 어디 있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가이드는 없었습니다. 10분쯤 찾아 헤맸지만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화번호 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먼저 나가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피켓을 들고 다가왔어요. 박영자 외 일행 5명.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우릴 마중 나온 사람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의 얼굴엔 웃음기라곤 없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빨리 타.
반말에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캐리어를 낚아채며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가이드는 어디 갔어요? 우리 효도 여행 맞죠? 영자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없이 걸어갔습니다.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어요. 공항 주차장에 낡고 더러운 버스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타이어는 흙투성이. 서둘러. 늦었어. 남자가 재촉하며 노인들을 밀어넣듯 태웠습니다. 영자는 좁은 좌석에 앉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허름한 건물들, 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알 수 없는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영자가 속삭이자 옆 할머니도 떨렸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비행기도 너무 오래 탔고.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 낯선 풍경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이 땅의 공기마저 자신들을 삼켜버린 것만 같았어요.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황량한 들판뿐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논밭도 마을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풀만 무성한 허허벌판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영자는 가방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켜야 하나?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가 로밍 요금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말하지? 영자는 손을 걷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량한 땅만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어요. 영자는 옆자리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뒷자리에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진우야, 미영아, 엄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창밖은 점점 더 캄캄해졌어요. 영자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공포가 번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온천 여행이 아니야.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미 버스는 한참을 달려왔고 돌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우리 좀 구해주세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영자는 눈을 떴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깜빡 졸았던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거대한 담벼락이 우뚝 서 있었어요. 높이가 한 4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운전사가 경적을 2번 울렸습니다. 그러자 녹슨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삐걱, 삐걱,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2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손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총이라니. 옆자리 할머니가 영자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총 아니에요? 버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닫혔어요. 쾅! 무거운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담벼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버스는 좁은 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려, 빨리. 아까 그 운전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반말에 영자 일행은 주춤거렸지만 남자의 차가운 눈빛에 어쩔 수 없이 하나둘씩 내렸어요. 영자도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디딘 땅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건물 여러 채가 보였고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허리를 굽힌 채 무언가를 나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나이 든 노인들이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뒷자리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전사는 대답 대신 손짓을 했어요. 이리 와. 줄 서. 영자와 그 일행들은 떨리는 몸으로 줄을 섰습니다. 영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 여행사에서 실수가 있었을까? 여기가 숙소라고? 가이드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때 건물 문이 열리며 다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운전사와는 달랐어요. 키가 더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총이 차고 있었어요. 손에는 굵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노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쿵, 쿵, 막대기로 땅을 치며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야차 같았습니다. 여권, 휴대폰, 다네. 남자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바구니를 들고 옆에 섰어요. 영자 일행은 술렁였습니다. 여권을 왜 가져가요? 휴대폰은 왜요? 남자가 막대기로 바닥을 세게 쳤습니다. 쿵, 조용히 해. 여기 규칙이야. 남자가 허리춤에 총을 만지작거렸어요. 영자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휴대폰, 여권, 그걸 빼앗기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며 다시 막대기로 바닥을 쳤습니다. 쿵, 쿵, 빨리 내. 그 눈빛에 영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하나씩 꺼내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할머니까지 다 내놓자 운전사는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흉터 남자는 막대기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따라와. 영자와 그 일행들은 캐리어를 끌며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복도가 나왔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좁고 길었어요. 양옆으로 세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영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는 한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발로 밀었어요. 비거, 여기 여자들 방. 들어가. 영자와 3명의 할머니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어요. 남자가 스위치를 올리자 천장에 나전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방 안이 드러났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시멘트 바닥에는 낡은 이불 4장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구석에는 플라스틱 물통 하나와 양동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막대기로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내일 아침 5시 일어나. 늦으면 밥 없어.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 여행을 온 사람들이에요. 여행사에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막대기로 벽을 쿵 쳤어요. 정신 차려. 할망구야. 아직도 여행 왔다 생각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네 이제 여기서 일해. 죽을 때까지. 떠들면 밥 없어. 입 닥쳐. 일만 해. 남자가 다시 막대기로 바닥을 2번 쾅쾅 쳤어요.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영자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여기 있을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막대기로 바닥을 치는 소리만 쿵쿵 울리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4명의 할머니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먼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여행 온 건데. 다른 할머니도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낮은 신음소리,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기침 소리. 영자는 벽에 귀를 대봤습니다. 분명히 옆방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영자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잠시 후 옆방에서도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누군가 있어. 우리만 갇힌 게 아니야. 영자는 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여기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여행사에서 잘못 보낸 걸까? 아니면 진우와 미영이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여기 온 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쳤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누군가의 흐느낌만 작게 들릴 뿐이었어요. 영자는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쾅! 쾅! 쇠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흉터 남자가 막대기로 바닥을 쳤어요. 여기 놀러 왔어? 빨리 일어나. 영자와 할머니들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맞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복도 끝 세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울도 없이 녹슨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로 대충 씻을 뿐이었습니다. 물기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식당으로 끌려갔어요. 식당에는 이미 다른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감시자가 플라스틱 그릇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쾅! 눅눅한 쌀밥 한 주먹과 짠 생선 육수 한 컵. 영자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그 순간 감시자가 달려와 할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입 닥쳐. 할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노인들의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한쪽 눈이 퉁퉁 부어 거의 감겨 있었어요. 일하러 가. 감시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노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공장 건물로 끌려갔어요. 공장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위잉, 쾅, 덜컹덜컹. 기계 소리가 귀를 찢었고 쇳가루가 날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감시자가 영자를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곤란해. 손 멈추지 마.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날카로운 쇳조각을 잡았어요. 찔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아파서 손을 움츠리는 순간 등에 막대기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도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영자의 손은 피로 범벅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감시자가 달려와
발로 옆구리를 찼어요. 일어나. 할아버지는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끌려가 똑같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다시 일하고 쓰러지듯 자고 며칠이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자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진우가 분명 날 찾을 거야.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대사관에서 찾고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등에 막대기가 내려와도 배가 고파도 영자는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에 영자는 잠에서 깼어요. 옆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으악! 남자의 비명. 그리고 다시 쾅, 쾅, 쾅. 무언가로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벽에 귀를 댔어요. 옆자리 할머니들도 눈을 뜨고 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망치려 했어? 담 넘으려 했어?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 지금까지 들었던 외국인 감시자들과는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쾅! 다시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윽! 할아버지의 신음소리.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할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니들이 집이 어디 있어? 그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니들이 여기 왜 있다고 생각해? 너네 가족들이 팔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걸 여태 몰랐어? 니들은 한국에서는 이미 다 사망자들이라고. 니들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족이 팔았다고? 내가 사망자?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들도 벽에 귀를 대고 있었어요. 모두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얌전히 여기서 주는 밥 먹고 되지면 우리가 알아서 잘 묻어줄 건데 뭐하러 맞을 짓을 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지랄이야? 한국인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쓸데없이 탈출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얌전히 일하다가 죽으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난 니들 보니까 절대 자식 못 낳겠다. 킬킬킬. 그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영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만 남았습니다.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팔린 거다고? 옆자리 할머니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어요. 영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둠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영의 눈물, 진우의 간절한 목소리,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효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나를 팔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거야? 새벽이 되어도 영자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명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아침이 왔습니다.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일어나. 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공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정신은 어디론가 날아가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팔았다. 사망신고. 끝났어. 그 말들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자는 비틀거렸습니다. 영자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가 기계에 부딪혔어요. 쾅! 이마가 찢어지는 느낌.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발소리,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천장이 보였어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는 숙소였어요. 이마가 욱신거렸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을 올려보니 거친 천 조각이 감겨 있었고 피가 스며 나와 있었어요. 영자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디 갔지? 영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멀리서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낮에 숙소에 아무도 없다는 건 다들 일하러 갔다는 거였어요. 영자는 창문 없는 이 방에서 낮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터에만 있었으니까요. 지금 밖에 누가 있을까? 감시자들은? 경비들은? 영자는 알 수 없었어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터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맞았고 밤에는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으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말을 나눌 틈이 없었어요. 탈출할 방법도 이곳의 구조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영자는 멈춰 섰어요. 어떡하지? 나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하나?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여기서 일하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탈출하다 맞아 죽는 게 나아.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였어요. 문을 살짝 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 목소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멀리서 울릴 뿐이었어요. 영자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끝으로 걸었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발각에 이 건물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벽을 타고 걸었습니다. 출구가 보였어요.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영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뜨거운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어요. 넓은 흙바닥,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담벼락이 보였어요. 높고 견고한 시멘트 벽.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넘지?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입구 쪽에 총을 든 경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건물 그늘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비들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저들 눈에 띄면 끝이야. 영자는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손도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넘지? 상자라도 쌓아야 하나? 하지만 상자를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그럼 들킬 거야. 영자는 속으로 울었어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탈출할지 왜 미리 생각을 못했을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B-, B-,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장 입구의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삐걱, 삐걱, 녹슨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은 버스 형태의 트럭이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숙소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였어요.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멈춰 섰어요. 영자가 숨어 있는 건물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 부부가 내렸어요. 여행복 차림의 캐리어를 끌고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식에게 팔려온 거야. 영자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나가야 해. 운전사가 노인 부부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붙잡으며 천천히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리자 할아버지가 더 꽉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에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세 사람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시동은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영자는 주변을 살폈어요. 경비들은 여전히 입구 쪽에 서 있었고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쿵쿵. 가슴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그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조심히 뛰었지만 발소리가 났어요. 탁, 탁, 탁. 영자의 귀에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경비들이 돌아볼까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가까워졌어요. 조금만 더. 뒷문에 손이 닿았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안으로 기어들었어요.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문에 어깨가 부딪혔어요. 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는 숨을 멈췄어요. 들켰을까?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다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뒷좌석 바닥으로. 좁아서 몸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구겨 넣었어요.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등이 좌석에 닿았어요. 영자는 더 웅크렸습니다. 목을 숙이고 팔을 껴안고 다리를 더 오므렸어요.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어 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제발 보이지 않게. 숨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쿵쿵.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건물에서 운전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자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기를.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사가 탔어요. 영자는 좌석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운전사가 시트벨트를 매는 소리, 기어를 넣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무사히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차는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경비들이 있는 곳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경비와 운전사가 말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발 차 안을 확인하지 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눈을 꽉 감았어요.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며 철문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밖으로 나갔어요.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영자는 뒷좌석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차에서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이 흔들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운전사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영자는 좌석 밑에서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영자는 뒷좌석 바닥에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좌석 밑으로 밀어넣은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운전사가 눈치챌까봐 영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몸이 흔들렸지만 영자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쿵쿵쿵. 너무 크게 들려서 운전사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 바퀴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덜컹덜컹하던 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포장도로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목소리. 도시로 들어온 거야. 이제 곧 내릴 수 있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쿵쾅쿵쾅.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숨을 천천히 내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사이를 지나는 소리,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시동이 꺼졌어요.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찰칵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자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 걸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영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저려서 감각이 없었어요. 손으로 다리를 주무르며 조금씩 풀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뒷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앞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떡하지? 영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앞좌석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기어갔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창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좁았어요. 정말 좁았습니다. 내 몸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시도해봐야 했어요. 계속 여기 있다가는 들킬 테니까. 영자는 머리부터 밀어 넣었습니다. 창틀에 머리가 끼었어요. 쇠가 귀를 눌렀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머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어요. 창틀에 어깨가 걸렸습니다. 어깨뼈가 창틀에 긁혔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영자는 이를 악물고 계속 밀었습니다. 한쪽 어깨가 빠져나가고 상반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차체에 손을 짚고 다리를 빼냈어요. 뒷타이어에 발을 올렸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웠어요. 영자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떨어진다. 쿵. 바닥에 온몸이 부딪혔습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고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긁혔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고 무릎도 까졌어요. 영자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섰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영자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영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뛰지 못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영자는 최대한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뒷덜미를 잡아챌 것만 같았어요. 오토바이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경적 소리에 영자는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알 수 없는 낯선 문자들이 적힌 간판들만 보일 뿐 도통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피투성이 손, 누군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야 하지? 영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붙잡힐 것 같은 생각에 영자는 계속 걸었어요.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낯선 간판들 사이에서 익숙한 글자 하나가.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한글이야. 서울식당.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영자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영자는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영자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저 울었어요. 소리내어 크게 울었습니다. 공포, 절망, 고통, 그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식당 간판 앞에서,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영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멎었을 때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식당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몇 개, 손님 몇 명,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를 보는 순간 모두 얼어붙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피투성이 손과 무릎. 영자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한국말. 영자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다가와 영자를 부축했어요. 다치셨네요. 여보, 물 좀 가져와. 안쪽에서 여자가 달려나왔습니다. 남자의 아내인 것 같았어요. 영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이 왔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한 잔을 다 비우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라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저 한국에서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행 왔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는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그 따뜻한 손길에 영자는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여행사에서 온천 여행 보낸다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비행기 태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버스에 태우더니
공장에서 일 시켰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말하면 때리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남자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안전해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가족이 저를 팔았대요. 사망신고 다 됐대요. 영자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남자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대사관이죠? 잠시 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요? 지금 인신매매 피해자신데. 전화기 너머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사관에서 할머니가 직접 오셔야 한대요. 그것도 내일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대요. 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자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위층에 방 있어요. 하지만 폐를 영자가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할머니 연세쯤 되시거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일단 밥부터 드세요. 많이 배고프시죠?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밥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밥, 김치,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영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렸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영자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멈추지 못했어요. 영자는 그릇을 다 비웠어요. 더 드실래요? 아내가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는 일어섰어요. 일단 위로 올라가서 씻고 쉬세요. 내일 아침에 같이 대사관 가요. 영자는 위층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영자는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상처들이 물에 스며들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한참을 씻고 나왔어요. 깨끗한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어요. 얼마 만에 누워보는 부드러운 침대인지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장과 기계 소리, 감시자들의 막대기, 쾅쾅 내리치던 소리. 영자는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쿵쿵쿵. 혹시 그들이 찾아올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다시 끌고 갈까? 영자는 벌떡 일어나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영자는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 사장은 영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태극기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한국,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권을 빼앗겨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여권을 빼앗겼다고요? 어떻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설명했어요. 공장, 인신매매, 강제노역.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나요?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증거,
영자는 당황했어요. 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신고는 하셨나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임시여권 신청하시고 경찰 신고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분 확인을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안 돼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이 저를 팔았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신분 확인이. 남자 사장이 나섰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없나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일단 서류 작성하시고 수수료 내시면 임시여권 발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항공권은 본인이 직접 구매하셔야 하고요. 영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돈, 항공권, 어떻게 하지? 남자가 영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수수료랑 항공권,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영자가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꼭 갚을게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반드시, 꼭이요. 서류 작성에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신분 확인, 사진 촬영, 수수료 납부. 남자 사장은 매번 함께 와줬어요. 영자는 그 며칠 동안 식당 위층 방에서 지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아내가 달려 올라왔어요. 괜찮으세요? 영자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영자는 아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임시여권이 나왔어요. 항공권도 예약됐습니다. 영자는 명함을 받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부모님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남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시면 꼭 연락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영자는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영자는 좌석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입국장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내국인 전용줄에 섰습니다. 차례가 왔어요. 임시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스캔했어요. 특별한 질문 없이 바로 통과했습니다. 짐 찾는 곳을 지나 출구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진우와 미영이가 있을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브로커들이 연락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영자는 서둘러 걸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택시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영자는 줄 끝에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진정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돌아온 걸.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택시에 탔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경찰서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30분쯤 지나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를 보니 이제 괜찮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인신매매 피해자분이 오셨는데요. 형사 2명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영자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온천 여행을 보내준다던 것, 공항에서 만난 가이드 김지현, 라오스 공장으로 끌려간 것, 강제 노역과 폭행, 그리고 탈출까지. 형사들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등에도 다리에도. 사진 찍겠습니다. 찰칵찰칵. 그리고 어떻게 한국까지 오신 거죠? 영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라오스의 서울식당이라는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사장님 내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대사관 데려다 주시고 임시 여권 발급받게 해주시고 항공권도 사주셨어요. 이분들 없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형사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서울식당, 김태수, 연락처 남겨두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머니를 거기 보낸 건가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제 아들이요. 박진우. 그리고 며느리 이미영. 친아들이요? 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행 보낸다고 효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팔아넘긴 거예요. 거기 한국인 감시자가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옆방 할아버지가 탈출하다 실패해서 죽을 만큼 맞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노인들 다 자식들이 돈 받고 팔아넘긴 거래요. 사망신고도 다 됐다고.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분과 며느님 주소 알려주세요. 영자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형사가 다른 형사에게 말했어요. 금융거래 내역 조회, 통화 기록 확인해봐. 지금 바로. 네. 다른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입니다. 박진우, 이미영. 네, 지금 당장요. 어머니, 거기 아직 사람들 있나요? 네, 많아요. 다 저 같은 노인들이에요.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윗선에 보고하고 올게요. 형사는 밖으로 나갔어요. 20분쯤 지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우선 증인보호 프로그램 신청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요. 지금 집에 가시면 아들분이 눈치채면 증거 인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다른 형사가 달려왔어요. 금융거래 조회 나왔습니다. 3개월 전 1,000만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빠져나갔어요. 형사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1,000만 원. 영자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1,000만 원의 나를. 형사가 영자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선팅된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형사가 원룸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휴대폰 새로 드릴게요. 기존 번호는 절대 쓰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가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오스 측과 공조 수사도 요청해야 하고 피해 규모도 파악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꼭 해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는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서울식당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영자예요. 할머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내 덕분에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증인보호 받고 있고요. 잘하셨어요. 안심이네요. 사장님, 돈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소식이 올까? 진우는 잡혔을까? 그날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들분과 며느님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라오스 측과 협의 시작했대요. 공장 위치 파악 중입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체포했다. 진우와 미영이를 금융거래 추적했더니 브로커 조직까지 연결됐어요. 큰 조직이더라고요. 가이드 김지연도 숲에 들어갔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배달된 식사를 먹고 TV를 켜고 다시 창밖을 보고 형사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사 진행 중입니다. 한 달 동안 영자는 여러 번 형사를 만났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충하고 증언 준비를 했어요. 진우가 자백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도박 빚이 2억 원이 넘었다고 했어요. 면회 신청도 왔었습니다. 편지도 왔었어요. 영자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원망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입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일찍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진우를 보는 거야. 손이 떨렸어요.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침묵이 버거웠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오스 불법 인신매매 조직 검거 사건. 오늘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진우를 봤어요. 화면 속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외교부와 라오스 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쳐 불법 감금된 한국인 노인 3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노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다들 살았어.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 총 15명이 인신매매 공범 혐의로 입건됐으며 효도 여행이라 속여 친모를 해외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긴 반모 씨와 이모 씨 등에게 오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영자는 화면 속 진우를 봤습니다. 두근거리던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아직도 마음 한켠은 묵직한 답답함과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어요. 12시쯤 형사가 왔습니다.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법정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미영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도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 박진우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진우와 미영이가 찾아와 울면서 효도 여행을 가자고 했던 것, 일본이 아닌 라오스 공장으로 끌려간 것, 강제 노역과 폭행, 한국인 감시자가, 여기 노인들은 다 자식들이 돈 받고 팔아넘긴 거라고 했던 말, 모두 말했습니다. 증언이 끝났습니다. 영자는 증인석을 내려왔어요.
진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했어. 미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멈춰섰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난 효도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어. 너희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어. 그게 엄마한테는 효도였어. 그런데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제 어미는 안 파는데. 진우가 무너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영자는 방청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잠시 후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친모를 포함한 노인들을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긴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이미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가 무너졌어요. 미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영자는 밖으로 나왔어요.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 집이요. 다행히 아직 매매 전이었어요. 집은 어머니 거예요. 영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밭도 마찬가지고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팔아야겠어요. 빚 갚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예요. 일주일 후 집과 밭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어요. 영자는 서울식당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영자예요. 재판 다 끝났어요. 이제서야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제게 주셨던 건 제 목숨값이었어요. 안 갚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영자는 송금했습니다. 빚을 갚았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영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영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아무도 영자를 모르는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잡초가 가득했어요. 영자는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에 흙이 묻었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해바라기, 코스모스, 봉숭아. 영자는 매일 물을 줬습니다. 꽃들이 자랐어요. 조금씩, 천천히. 어느 날 해바라기가 활짝 폈습니다. 영자는 마당에 앉아 그 꽃을 바라봤어요. 노란 꽃잎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효도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였어요. 영자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